안녕하십니까. 유산화의 활력 비타민 전미경입니다. 되게 많이 모이셨네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오니까 제가 많이 떨려요. 처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유산화를 소개받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자, 보시면은 제가 애기 셋을 키우고 있어요. 18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들을 셋을 키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고 원더우먼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유치원을 보내고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빈 시간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 마사지, 그 다음에 눈썹, 연장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시간적으로 잠깐씩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또 그래서 다른 일을 엄청 많이 찾게 돼요. 그렇게 하던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지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언니, 캐디란 직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 좀 돈 좀 벌 수 있대. 한번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제가 35이었어요. 그 나이에는 이런 캐디 직업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직업 중에 이 캐디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알아보던 차에 소개소를 등록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소개소에 등록을 하고 그 일을 알아보고 그 캐디라는 직업의 기초를 하려고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 일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는 바로바로 뭐 주문받고 닦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거리나 그런 모든 파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 3개월 정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무보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땠다고 그랬죠? 애셋을 키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캐디 일을 배우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시간 정도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어느 날은 코피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고비고비를 넘어 캐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을 넘게 16년 정도를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데는 그래도 여자들이 하는 직업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들이 많이 컸죠. 좀 자랑스럽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을 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18년 동안 아이들 아까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가 있거든요. 군대를 가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저 아이들이 꼬물꼬물 운동하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제일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이규승 다야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캐디를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그렇게 벌다가. 근데 그 일도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거운 것도 들 수 없고 회사에서 꼬부랑탱이 할머니가 가서 일한다고 하면 골프 치는 고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항상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맞아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또 무슨 일을 할까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 뭐랄까 머리, 헤어 디자인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건축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을 때는 7년 정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단절이 되었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캐디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또 다른 일을 찾을 때 미용 자격증을 따면은 또 그 한 6, 70까지는 내가 일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이 또 그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시는 원장님한테 가서 저 미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자격증이나 좀 따갖고 와. 그래야지 할 수 있지 뭐 어떻게 그냥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캐디가 비수기가 있어요. 겨울에 눈이 막 내리고 나면 고객분들이 골프를 치지 못해요. 그 시간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합니다. 3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연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알겠다. 오면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에 놓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에. 한지컬러 미용실, 한지컬러 미용실. 근데 지금 당장 거의 50이 넘은 이 나이에 그때 당시에는 50이었죠. 50. 그때는 50이라는 나이에 누가 밑에서부터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 우리 이모님께서 압구정동에 계시는 원장님을 저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 받으면 내가 너 머리 다 하는 거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다행이다. 나 이거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배울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선은 내 몸 닿을 때까지 캐디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뒤에 안 되면 내가 이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랑 진짜 캐디할 때 가진 친하지는 않았어요. 이 동생이 친하지는 않은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 임신을 해가지고도 임산부가 됐기 때문에 못하니까 보험을 하고 또 보험에서 뭐 다른 걸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데 제가 맨날 뭘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찾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9월이었어요. 근데 9월은 완전히 캐디 시즌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막 펑펑 쏟아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좋긴 좋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돈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겨울에 내가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밀어놔요. 그러다가 또 다시 겨울이 딱 됐는데 그 동생이 다시 띡 하고 전화가 옵니다. 언니 겨울에 한번 알아본다면서 다시 한번 와. 그래서 그때 다시 사인업을 하게 돼요. 그래 이거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알던 네트워크가 아니네. 아까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되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였어요. 그래 이거 미래에 설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부업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을 다치게 돼요. 발을 딱 다치고 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캐디로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노동 수입이라는 걸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캐디는 노동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서 3주 동안 다리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수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곡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통사업이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당장 수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 상승하는 돈이다.
맞았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아줌마인데, 경력 단절인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나이에 성별에 아무 상관이 없이 학력이 뭐 필요 있나요? 먹고 좋고 내 건강해지고 내 가족이 건강해지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투자를 해서 제가 골드 디렉터가 3년 반 만에 됩니다. 네. 골드 디렉터로 성장하기까지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것들을 하나하나 해요. 첫 번째는 시간 투자인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죠. 캐디도 3개월에 무료 봉사를 끝에 제가 일을 했던 것처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끝나서 밤 한 7시쯤에 끝나면 2시간 동안 음성 파일을 들어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이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이렇게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19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음성 파일을 여기 본사에 와서 지사에 와서 들으면 저희 파트너 옆에 형제라인 분들이 녹음을 해서 들려줘요. 그럼 그걸 막 죽기 살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 공부를 막 하면서 그래 그럼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명한테 전달을 하래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카톡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할게.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가 하니까 물건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오기가 불끈불끈 솟아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투자를 짬짬이 정말 부업할 때 시작했기 때문에 전업시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이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오는 지사, 1박 세미나,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에 있는 컨벤션, 뭐 홈 미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세스 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꼬박꼬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캐디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일당이 세다 보니까 1박 세미나 하려면 1박 3일의 티켓에다가 일당을 포기해야 돼요. 뭔가 하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쟁취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여기다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1박 세미나에 와서 한 1년 정도만 너가 투자를 하면 골드 디렉터가 될 거라고 저희 스폰서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시스템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지인의 후원이잖아요. 근데 제 지인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제 지인의 지인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그런 마인드였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딱 떨쳐지면서 자신감으로 변하면서 이건 정말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 사명감으로 꼭 전달해야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눈빛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당신의 눈빛이 정말 진솔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의 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 밑에 보시면 프로모션 있어요. 프로모션을 진짜 적극 활용했던 것 같아요. 프로모션에 보면 여행 보너스가 되게 많잖아요. 제주, 삼척, 리서밋 이런 것들인데 제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여행 프로모션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행은 꼭 가야겠다, 공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걸 목표 삼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객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캐디 하면은 고객님들이 좀 약간 부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영양제를 막 먹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다 고객님 영양제 드시네요? 어떤 영양제 드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옆에서 다른 걸 딱, 헬스팩을 딱 까서 먹으면서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 후원하는 제품 먹는데 이거 정말 좋아요? 이러면서 막 까서 먹으면서 고객님들한테 소개를 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들이 그게 뭔데? 하면서 이제 관심을 보이시고 제품으로 해독도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분한테 이제 엘보가 있으신 고객님, 회원님이 있으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스테로이드에 계속 맞는 것보다 한번 해독하시고 제품 한번 드셔보시면 어떠겠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해독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소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골프 치다가 엘보 거리신 분들을 저한테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계속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지사를 다니고 여기 저희 팀들과 같이 1박 세미나 같은 그런 시스템에 참여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제주도, 처음에는 저 혼자 갔지만 이제는 저번에 제주도 프로모션 갈 때는 저의 팀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니까 더 재밌고 즐거웠었어요. 여기는 지금 다낭 여행인데 다낭 여행은 꾸준한 성장이 있으신 골드 디렉터한테 주는 여행 보너스 상품인데 여기 엄마랑 같이 갔고요. 또 중요한 건 저기 저희 파트너님과 저희 스폰서님들 두 분과 같이 가서 더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파트너들과 같이 성장해서 어워즈 나잇에도 같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갈 때 저희 엄마가 다낭 여행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 야, 너 캐디나 열심히 하지. 무슨 다른 일이야. 다단계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1박 세미나 한 번만 와가지고 들어보고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그만둘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시라고 초대를 해드렸어요. 그때 와서는 저를 되게 후원해 주시고 되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건강해지시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되게 많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다낭 여행 가서 저희 엄마가 저가 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산아의 열정의 아이콘 전미경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19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제품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비전으로 봤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품은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이거를 뭐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봤을 때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캐리를 하고 겨울에 이 비수기 시즌을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눈 오면 보일러 같은 거 같이 안 켜고 무슨 산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좀 약간 그러신 편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냥 네 하던 일이나 하지 왜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막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1박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가 1박 세미나에 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니라고 하면 그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오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성장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되게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로 갔기 때문에 삼척도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되게 열정 다해서 막 했던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제주 프로모션도 마찬가지 같이 가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했고요.
이번 골든 디렉터 하면서도 썸밋도 그렇게 해서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게 저만 온 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들과 같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엄마도 같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전매경의 엄마 황종순입니다. 정말 맞아요. 저희 딸이 너무 춥고 어렵게 일을 해갖고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눈이 와도 걱정이 안 되고 비가 와도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선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로 아프지 않게 먹기만 하라고 그래서 저는 먹기만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기만 하면 된다고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제 50이 넘었지만 60이 돼도 70이 돼도 걱정이 없습니다.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기로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되게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조금 포기를 하고 더 열심히 할 건지는 본인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선택해서 이렇게 왔고 지금 앞으로도 되게 희망차고 좋아요. 네,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